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렇게 이틀 열리고요. 어제 해명한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재산,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6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의금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출판 기념에 2억 5천, 그리고 처가에서 받은 돈 2억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좀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명되신 분이 있겠습니까? 어제 민주당은 됐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겠죠. 우선은 사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팩트체크해야 될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료가 나온 것도 그렇죠. 아니어서.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앵커분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6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줄이고 뭐로 줄이고 하는데 1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되새겨 보자면 8억이었다가 야, 교육비는 내가 이거 부담하지 않았어 하면서 전 부인이 이제 부담했다. 그러면서 이제 6억이 됐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초 계산한 8억에는 교육비 자체가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여하튼 청문 자료 자체 애초에 없는 것 감안해서 8억이었고, 교육비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2억이라는 걸 실토한 셈인데 교육비를 추가하면 지출액이 더 늘어나니까 10억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하나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노은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첫 번째, 모든 자금, 입금, 자금 출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좌예요, 계좌. 계좌 내역은 일단 공개도 안 했고 모든 거래를 그냥 현금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건 세무조사건, 혹은 우리가 뭐 둘이 서로 싸우더라도 야, 너 나한테 2억 줬어 안 줬어? 그럼 누구는 한 명은 줬다 한 명은 안 받았다 하면은 그때 뭐 가지고 입증하겠습니까? 계좌죠. 근데 지금 계좌 정보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계좌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라도, 예를 들어 난 보냈다, 뭐 계좌를 이렇게 보내면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잖아. 아니야, 이거 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때 내 돈 갚았던 거잖아. 내지는 뭐 물건 대금이잖아. 너 내가 차 줬잖아.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무나 검찰 문제에서나 이제 증인이 문제가 되겠죠. 사람을 가져다 놓거든요. 누가 제3자가 봤다라든가 아니면 이해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을 데려다 놓든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좌 없죠, 증인 없죠.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청문회는,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는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런 누가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이 김민석의 아무 말 대잔치죠. 그냥 일단 말로 잘 설명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자료는 일단 안 오고 있으니까 사실 자료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뭐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추가적인 설명만 좀 나온 그런 거고요. 한번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자면, 축의금, 조의금 1.6억, 뭐 1억 6천 어제 말씀하셨는데, 축의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기간 바뀌어서 2019년이니까 논외. 그 다음에 조의금은 또 뭐라고 했냐,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처갓집에 다 줬다, 장인어른의 상이니까. 그럼 이건 빠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판 기념에 2.5억. 이걸 믿으라는 건지 말으라는 건지. 사실 두 번 했고 그 뭐 1억 5천 정도씩 들어와서 2억 5천이다. 한번 그것도 말씀드려 보자면,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다른 언론 동아일보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2.5억을 받아서, 혹은 뭐 2.5억이니까 1억 5천 1억 이렇게 받아서, 그 이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해가 가기 전에, 연말이 오기 전에 받아서 연말이 오기 전에 다 썼기 때문에 다 그때 처리해서 썼다. 그래서 재산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아주 선회하자면, 순전히 김민석 편에 서서 해석하자면, 출판 기념회 하나가 12월 13일인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받은 현금을 고스란히 현금 뭉치 그대로 검찰청에 출두해서 1억 5천 밀어 넣었다는 소리인데, 제가 어제 이제 기자분들한테 들은 질문 내용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에서 얘기한 내용도 이 뭡니까, 문제의 그 벌금,
추징금. 추징금 납부가 연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네. 물론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럼 이제 애초에 김민석 측의 발언, 연내 받아서 연내 그대로 소비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도 깨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금을 받아가지고 현금 1억 5천 그 뭉치를 받아가지고 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집으로 옮기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현금 뭉치 그대로 검찰에 가서 집어넣었다. 이걸 진짜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제 성경 말씀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정말 뭐 성경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넌 꼭 보고서야 믿느냐, 토마스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예. 참 이제 일단 국민들을 진짜 시험에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국민들은 현금을 집에 쌓아두지 않고 웬만한 것은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하는데 계속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이 현금 뭉치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썼다라는 해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은 뭐 진짜 현금 거래만 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네. 본인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세비 이외의 수입이 통념을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점점 듣다 보니까 말은 되게 그럴싸해서 그런가 싶은데 사실 통념이라고 하는 게 출판 기념회 2번에서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네네. 직업이 그렇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의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리는 거였는데 그건 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지 않죠. 말씀 그대로 이제 통념이란 말을 되돌려주고 싶은데 네. 앞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진실한 채무란 단어가 5글자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사회적 통념이거든요. 예. 사회적 통념을 넘어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통념 기준 그대로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현금을 2억, 3억 이렇게 집에 쟁여놨다가 납부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말도 했잖아요. 추징금 그냥 통장에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니까 통장이라도 넣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모 인사가 말했잖아요. 뭐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냐? 왜 장롱이 그렇게 이자를 주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예. 추징금 내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처가에서 200~300만 원씩 받은 게 2억 이상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통념의 잣대를 대고 해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같이 한 번만. 근데 그런 와중에 그때 교회 헌금을 또 계속 그렇죠. 했는데 생활비를 주신 장모님 입장에서는 네. 생활하라고 줬는데 네. 이제 또 다 헌금이 된 국회의원 셈이에요. 3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넘었어요. 네. 1억을 넘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쓴단 말이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신용카드 긁고 다니는 사위에게 누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사위가 2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신용카드 긁고 다녀. 예. 예. 그리고 교회에 5천만 원 정도 매년 헌금을 해. 그런 사위에게 200만 원, 300만 원 헌금을 매번 쏴준다. 그러면 그런 장인, 장모도 약간 뭐 우습지만 그걸 받는 사람도 좀 황당한 거죠. 예. 네. 뭐 또- 더 큰 일을 할 우리 사위이기 때문에 뭐 좀 이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딸에게 주는 차원이었을 수는 있으니까 생활비를 하라고.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순전히 아무 말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뭐 사생활 때문에 계좌 정보는 줄 수 없다 하는데 지금 장모라는 거 밝혔고 네. 그리고 본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상은 어떤 여기에서 밝혀져야 될 더 이상의 사생활이 있냐고요. 계좌 정보 알려주면 뭐 그것만으로 소명되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다면 깔끔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엑셀로 잘 정리하잖아요. 네. 마치 실제 뭐 국세청에서 만든 것처럼 그리고 출입국 관련 정보도 엑셀로 잘 만들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달라는 거죠. 예. 그것 없이 네. 기왕에 또 한 말씀 더 하자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2022년은 1억 넘게 썼지만 웬일인지 2023년, 2024년은 신용카드를 1,000만 원만 써요. 아, 그래요? 네, 1,000만 원대를 쓰거든요. 네. 자, 그러면 1년에 1년에 1,000만 원이라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유에게 누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며 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네, 설명이다. 전혀 지금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김민석의 아무 말 대잔치다. 어제 오늘 청문회는.